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 임종국 의원입니다. 어제는 2024년도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한 예산안의 특징을 R&D 예산의 대폭 삭감, 교육비의 대폭 삭감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서울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현안을 교육감님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기고요. 우선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론적인 얘기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대를 저렇게 화면처럼 나누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말도 합니다만, BTS가 유엔 연설 때 얘기했죠.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자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 10년 차시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는 또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어떤 교육 철학적인 그런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좀 다음 드릴까요? 세대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총론적인 얘기를 이게 이제 저희가 생태 전환 교육하고도 이제 연관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전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시대, 제4차 산업革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시민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지구촌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저는 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 혹은 세계 시민적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는 정식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국내적으로는 저희가 한 가지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의견이나 사회적 갈등이 적대적인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을 공존형 민주시민 교육으로 이렇게 역지사지 역량을 갖는 공존형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세 가지 측면, 국내적으로는 특별히 이런 공존형 민주시민 교육 역량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좀 갈등도 잘 해결하고 보다 행복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조례가 좀 폐지되었거나 제의 요구 중이거나 그리고 또 대법원 제소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제소 관련은 일정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되게 보통 한 1년은 걸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짧게는 수개월 내에도 결정은 내린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 보장 조례, 생태 전환 교육 관련 조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 규정과 관련된 요 세 가지를 제가 의회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세 가지 제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신 건데요. 가능하면 더 원만하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발표가 지난해 12월에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2020이라고 하면 보통 2021년이나 이때쯤 만든 것 같은 뉘앙스이지만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2022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보통 한 6, 7년 만에 한 번씩 국가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2015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저렇게 확정 발표된 작년 말이 돼 있죠. 이 정부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날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특히 기초학력과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총론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내용으로 좀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지속 가능성 등 뭐 공동체적 가치,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보도자료에 첨부한 그 각 교과별 그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5 교육과정이 있고요. 2022 교육과정이 있는데 2015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됩니다만은 그 세계 시민성, 생태 시민성, 뭐 지속 가능성이라고 뭐 표현도 이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이제 시민 교육, 시민성, 배려와 존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표현이나 22년 과정에 들어갔을까요? 내용은 하지만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이 뭐 생태 전환이라든가 생태 환경이 특별히 강조되는 건 이 기후 위기라는 최근에 더 절박하게 감지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교과인데요. 과학교과에도 역시 그 동일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이 화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예, 지난 6월 30일 날 그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떤 데입니까? 예,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 과정을 짜는데도 사실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교육부하고 해서 그리고 주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런 교육 과정이 학교에서 실행되는지에 대해까지도 좀 관리를 하는. 그다음에 수능 출제도 하고 있죠. 뭐. 예. 네, 그럼 그 이 연구원에서 그 발행하는 그 여러 자료 등등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그 같이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앞에서 보여드린 그 교육부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해설한 자료인데요. 예, 생태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 연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생태전환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사회도덕교과군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그리고 과학교과군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라는 이런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과목이 신설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이제 주로 선택 과목에서 좀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생태 전환 교육이 어떤 특정한 뭐 가치 이념 지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어떤 최근의 절박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생활의 전환, 생활 양식의 전환이라든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산업 구조, 생산 구조의 전환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강조되고요. 또 생태 이게 보통 환경 교육은 이제 4, 5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내에서도. 근데 이제 그걸 계속 4, 50년 동일한 의미로만 하면 이게 기후 위기의 절박성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생태라는 면이 좀 강조하고 어떤 분은 생태 문명, 산업 문명을 넘어서는 생태 문명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개념을 좀 폭넓게 쓰고 법에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렇게 그 신규 과목도 그 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그 이런 그 교육부의 방침이라면 교육청에서는 그 조례 폐지와 관계없이 이 교육은 계속 진행해야죠. 물론입니다. 예, 생태 전환 교육의 큰 방향은 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 뭐 실무적인 의견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던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거니까 그건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 보고서에서 이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이 교원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그런 것들을 FGI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대체로 이 교사들은 이 생태전환 교육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생태전환 교육은 환경교육과 차별화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요?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지난 4, 50년간의 역사를 이상 갖고 있는 환경교육과는 좀 다른 특별히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자연을 대상화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산업, 생산, 유통, 생활, 소비 전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 뭐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사들의 의견도 보면 좀 화면 왼쪽 아래쪽도 보면요. 예, 일단 교육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교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사회과 교사의 경우에는 그 과학적 지식이 좀 한계가 있어서 가르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관심은 높은데 이에 비해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그 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부족하면 더 해야 되고요. 사실은 좀 감사드린 게 저희가 사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저렇게 나온 걸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2022 교육과정을 그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 반드시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태 전환경이나 생태 환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택 과목으로 해서 단일 과목일 수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범교과 융합 수업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라든지 이런 주로 이제 교과 연합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양한 대개 이제 여러 저희가 이제 생태 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은 제가 좀 소개를 드린다면요. 일단은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정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국제 공동 수업이라는 거 이런 데서도 호주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의 어떤 그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탄소 제로 실천 학교 뭐 이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생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에 내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자전거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생태도시 비전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그 기반이 좀 더 폭넓게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급식과 관련해서는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넌 GMO라든지 이렇게 식재료에서 좀 앞서가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 이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제도 과정에 나왔었던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뭐 인쇄 과정이나 종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육청에는 화장실에 그 무료 손티슈를 없앴습니다. 뭐 이런 작은 불편한 실천 같은 것도 하자. 지역청까지는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변기 쪽엔 화장 그쪽에는 있는데 손 씻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손수건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전환 비전을 향한 하드웨어 개혁해서 에너지 전략형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학교 뭐 이런 그리고 신축에서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데서도 저희가 좀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뭐 사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유형화를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생태전환 교육이 현재 교육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어디까지 좀 발상을 좀 확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그 이런 경우에도 아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그 조사를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 등하굣길에 유아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만 해도 그 한 1,100여 건 정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했고요. 스쿨 전에만 한 80건 그 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실까요? 예, 지금 사실 스쿨존 등하교가 지난번에 이제 강남의 엄북초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의장님도 그렇고 이세나 의원님도 그렇고 상당히 그 협력을 해서 그 인근의 등하교 그 어떤 그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약간의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뭐 일방 통행을 한다든가 CCTV를 더 설치한다든지 뭐 등등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어묵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전체의 등하교 교통사고 일종의 위험 요소들을 다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정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뭐 서울시랑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9월에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요거에 관한 정밀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지금 조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조사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 영역이어서 이게 아마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잘 해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등하교 교통사고가 제로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스콜 스트리트라는 프로젝트 아십니까? 예, 예, 이게 지금 런던인데요. 왼쪽 화면 위는 런던 시장의 트위터입니다. 저게 이제 21년도 그 트위터인데요. 그 저 런던 스트리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20년 4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보행자 자전거 존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8시 때, 2시 때 등하교 시간에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 승용차로 그 학생들을 데려다 준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저렇게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거를 이제 런던 시장 그 왼쪽 위에 트위터에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그 자동차 배기가스가 23%나 감소가 됐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방식 우리도 가능할까요? 예, 아니 뭐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단지 아까 엄북초에서도 했지만 사실 그 일방 통행로 지정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전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북초 사건 이후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예, 실현이 그래서 된 상태인데 지금 차 없는 예. 거리 뭐 등등 뭐 저희가 이상적으로 추구를 하고 싶습니다. 런던의 사례가요. 네. 350개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엄청난. 350군데서 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화면은 그 맨 아래에서 보시면 그 뭐 뉴포트의 이제 6학년 학생인 것 같은데요. 예. 학생이 그 스쿨 스트리트의 장점이라고 저렇게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배기가스 뭐 배기가스도, 줄어들고요. 예. 예, 그리고 보다 안전해지고 그리고 더 걷고 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네.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이런 좀 내용으로 서울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영국만 하고 있느냐?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건 뉴욕입니다. 뉴욕의 오픈 스트리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을 저렇게 아예 막아놓고 오른쪽 아래처럼 저기는 아예 그 낮 시간을 전부 통제를 하고 우리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저게 그 뉴욕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LA, 시카고, 아틀란타 거의 미국 전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뉴욕만 해도 저렇게 그 차단하는 그러니까 차 없는 그 거리가 수십 군데에 이르고요. 예, 저것 때문에 그 뭐 지역의 상권도 뭐 좋아졌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시행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반발이 많겠죠. 예, 이게 가능하냐, 차 없이 가능하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그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려면 역시 그 생태전환 교육이나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폭이 넓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져야 되겠죠. 예, 동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그 교육감님이 공격받으신 그 몇 가지 사업 중에 보면 예. 그 농촌 유학 사업 아, 예, 예. 이걸로 많이 공격을 받으시는데 저는 뭐 그 사업이 뭐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 사업이 생태전환을 대표하는 이것을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러면서 저도 좀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영역으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태 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농촌 유학만 쟁점화돼서 이렇게 되고, 말씀대로 생태 전환 교육이 미래의 어떤 서울도 아무래도 이제 생태 도시로 전환되어 가는데 그거의 어떤
문화적, 인식적 그 기초를 확장해가는 또 그런 계기가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그 선거 공보물에도 보면 농촌 유학 사업을 예. 항목을 이제 크게 해놔서 그래서 아, 예. 그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식들을 좀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많이 봤는데요. 예. 되게 그 뭐 일회용품 덜 쓰기, 뭐 자전거 타자,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얼마나 그 심각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그 발상이 좀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정원도시나 또는 그 뭐 보행 중심 도시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생태 전환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도시 어바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한 단계 높아지려면 생태 그 전환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세계관의 전환이라면서요. 생태 전환 교육이. 예,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뭐 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생태전환교회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지난 어떤 산업 문명의 지난 한 200여 명, 200여 년이 되는 산업 문명의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있고요. 그게 지향이 있고 가치 지향이 있고 그 속에는 이제 기존의 산업 문명 속에서는 차중심의 도시 체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 체계로 이렇게 전환돼야 되어가는 그런 것도 다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 전환 교육이 미래 세대에 많이 확산되면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변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유럽이나 그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발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더 많은 그 다양한 그런 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있죠? 예. 예, 그래서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건 그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원래 그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당연히 원래 그 그렇습니다. 21년도에 이제 법도 개정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작업을 해 오셨고, 그래서 기초학력 평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그 입장은 아니시죠? 예, 물론입니다. 사실 기초학력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2019년에 제기한 게 접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데 이제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냐.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점에서 이제 그런 여러 쟁점은 가지. 뭐였습니까? 조례와 관련한 일단은 쟁점은. 그 기초학력 강화 정책을 폭넓게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교권 침해에도 뭐 예를 들면 학생 인권 때문이냐라든지 이런 쟁점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기초학력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압박 효과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쟁점이 지금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사실 뭐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네, 뭐 생각합니다. 평가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 그것을 그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느냐에 예. 대한 이견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제의를 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그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지역 학교별 결과 공개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 17개 시도가 통일적으로 하는 국가 사업인데. 이게 시도별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좀 조례 재정 범위를 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 일단 제의를 드렸습니다. 뭐 결과를 공개하라고 조례는 돼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교육부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이 기초 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 계획이나 그다음에 AI 진단 그 체계 구축이나 또는 뭐 학교 내 종합 지원이나 그 이 포털은 25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그 학교 내 종합 지원, 뭐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또 27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전학교로 확대되는 건. 예. 이 얘기는 그 공개를 한다고 해도 교육감님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아, 예. 그러니까 예, 뭐 그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학교 내 종합적 지원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초학력이라는 게 심리 정서적 결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복지 대상이 되는 경제적 빈곤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선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도 단계 3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고, 제 말씀은 지역청에서 이렇게 그 도구는 3단계로. 교육부에서 전부 만들어서 그 이렇게 뭐 통합적인 기준을 기초학력 제공해야 되잖아요. 법에도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요, 않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예. 이 평가를 하는 방법에 예.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한 그 원칙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지금 저 내용대로라면 교육감님 임기 내에는 아마 발표할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 예, 그건 또 아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네. 교육부에서도 단일 척도로 전체 학생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따로 또 그 자료를 보니까 그 기초학력 평가와 관련해서 예. 문항 개발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역도 예. 준비하시다고 하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건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한 지침이 있을 텐데 예. 그것을 별도로 용역까지 주어서 개발을 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의회가 예산을 주셔서 사실은 이제 척도가 다양한 게 또 나쁘진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남대의 그 기초학력 척도하고는 다른 문해력이라든가 수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진단해 낼 수 있다면 그것도 다른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걸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초학력의 뭐 대체로 뭐 예. 평균을 뭐 이렇게 뭐 갉아먹는다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예. 되게 이제 그런 유형들의 학생 중에 아마 이제 좀 취약한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그렇습니다. 저 화면의 그 가운데 아래쪽 이게 해당하는 뭐 이런 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그 뭐 다문화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주 배경 학생이라든지 뭐 저런 학생들과 관련해서 또 별도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학력 대책이 저희가 사실은 뭐 이전에 치면 한 50억 정도 됐다면 저희가 뭐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 예산이 학교에 가면 그걸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에 따른 선생님들의 교육 부담, 행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뭐 포화 상태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업과 예산까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문화 지원 정책은 별도로 있는데 다문화 지원 정책하고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는 좀 결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 밀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지금 저희가 고민합니다. 예,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보통 문해력과 수리력만 보통 강조를 하는데 예. 뭐 그 두 가지가 다인가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디지털 문해력 같은 것도 이제 아까 2022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시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로 예, 또 그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뭐 디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예. 사업과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디버스 사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속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하는 어떤 하드웨어적 도구로 이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의회에서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단순히 도구적 측면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의 수업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방향으로도 작동하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디버스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게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보완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기초학력하고 요 디버스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기초학력이 우려되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또 운동부 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 기사 기억하시죠? 예, 출판문화협회하고 예, 21년도에 그 정운찬 예, 전 총리하고 정운찬 예, 김병지 선수, 뭐 이용수 축구협회장 등등 그 KBO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저 행사했던 걸 기억하시죠? 예, 근데 저 행사 정운찬 전 올해는 안 총리. 하고 있죠? 저 사업은 올해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 예산이 원래 그 서울시 그 전입금으로
그 예. 항목으로 들어갔던 예산이었고 예. 작년 연말에 그 전입금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이 그 예산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상기 한번 시켜드리려고 예. 이걸 별도로 그 저는 자체 예산으로 잡아서 예, 이렇게 한번 애정을 갖고 진행하실- 있는 사업인데 예. 제가 이게 챙기지를 그 못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저 사업의 의미는 또 잘 알고 예, 계시니까 그건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권과 학생 인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제 박항선 의원과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그 이번에 이제 그래도 굉장히 제가 뭐 팔분응선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팔분응선을 넘고 있다,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권보 종합대책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명확한 준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을 굉장히 신속하게 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신속하게 했고 국회에서도 이미 3가지 주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8분응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모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느끼진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새로 제도를 바꿔야 될 것도 뭐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그 아동학대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예. 그런 의견이 많이 있죠. 예. 예, 뭐 그 이것도 아마 그 요구가 많아서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새로 바꾸는 제도 말고 기존 제도 중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장 통고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아니 사실은 이제 기존에도 뭐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학부모가 악성 민원인의 자세로 기존의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지금 성동구의 한 학부모는 그 자녀가 학부 부회장에 떨어졌는데 그게 학교에서 이제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법을 잘 하시고 제도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뭐 29차인가 하고요. 민원 제기를 또 뭐 9차례인가 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난 20-30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어떤 특정한 개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기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금 서희초 사건의 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수무책이 아니도록 이번에 이렇게 좀 제도적 보완,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기존의 제도도 그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예,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걸 그 교사 그 한 사람에게만 각각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라고 맡겨놓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교사 모임을 통해서 서로 또 그 논의할 수 있게도 많이 좀 보장해 주시고. 물론입니다. 예, 그게 가장 교육청에서도 여러 중요한 가지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보 통합이 있죠. 올 초에 유보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과 그 정원이 그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어올 거고 특히 서울시나 구청과도 그런 좀 변동이 좀 생기겠죠. 예. 뭐 그 계획이나 뭐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요게 지금 어쨌든 국가적 사업으로 여야가 또 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점이고 그래서 저희도 뭐 그렇게 이제 수용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난제들을 작고 큰 난제들을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그
통합 교육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이전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 유아교육하고 통합이 됐을 때 말하자면 보육의 기대치가 거의 유아교육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유아교육은 지금 뭐 초등교육과 함께 거의 의무교육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엄청난 추가 예산과 또 요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솔직히 교육감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특히, 이제 좀 좋은 보육과 좋은 유아교육으로 가야 되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행정은 이제 예산과 정원이 이동하게 되면 예.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그 서울시와 구청하고도 잘 협조해 주시고요. 예. 아마 이제 생각하지 못한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텐데. 제가 협의틀을 지금 만드는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24 정부 예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예산 발표의 특징은 뭐 R&D 예산과 교육 예산이 뭐 감액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일 크게 줄어든 게 교육 예산이 한 6조 3,700억 감액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교육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이게 한 6조 9천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일부러 감액했다기보다는 세수를 이제 아주 낮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아마 예. 자동적으로 감액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예산이 줄어들면 뭐 당연히 교육청도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예, 뭐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동안 사실 올해하고 작년에 교육청 예산이 좀 남아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비판을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래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뭐 교육청 예산의 풍요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저희가 12조 정도였다면 뭐 추경 빼면은 지금 10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조 예산을 편성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적인 가정이나 공공기관에서 12조 예산이 갑자기 2조가 준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또 올해도 세수가 격감이 돼서 서울시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내국서에서 오는 부분도 지금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교육청 재정 위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감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풍요하다고 할 때 작년에 예를 들면 1조 5천억, 1조 6천억이 이전됐지 않습니까? 뭐 3조 이전하려다가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위기의 시대는 또 다른 원래 그 당시에 모자랄 때는 보완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예산 관련해서 뭐 모든 지자체, 일단 모든 교육청이 다 걱정이 많을 텐데요. 예. 그와 관련해서 뭐 어렵겠습니다만, 예, 국회하고도 협의 많이 해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신 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질의도 요청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화면은 이제 교육관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요. 예. 예, 그런 건이 있었는데 선관위 질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예, 그 이후엔 특별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보통 통상적인 것보다 꽤 오래 걸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판례인데요. 예, 21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공립학교 교사인데 이 경우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 표현도 아주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능동적, 계획적 이런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각 기관장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SNS 많이 하고 있는데 SNS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은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소 상대적으로 거슬리는 표현이 있더라도 말은 자유롭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모든 그 공무원들, 특히 선출직들은 뭐 말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보장하는 예, 그런 문화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게 이제 다 지금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 사회에서는 교수들에게는 허용되는 권한이 왜 교사들에게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되냐 하는 그런 그 항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성숙되어 가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도 과거하고는 좀 다른 접근법이 이제 필요하고요. 단지 학부모님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됐는데 교사가 가진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이렇게 교육 과정에 적용할까봐 이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 견해를 갖지만 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왕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듯이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약간 딜레마에 처하는데요. 그분을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데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비판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뭐 평상시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뭐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김재진,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가 예, 다섯 예. 분을 놓고 좀 어이없는 논란이 좀 있죠. 예,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뭐 제가 뭐 아니 저는 진짜 뭐 여기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우리 아까 공전형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던진 비판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역지사지 능력 같은 거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비판했던 그 기준을 저는 조금 염두에 두면서 저는 현 정부가 훨씬 더 폭넓게 이렇게 정책을 펴셨으면 그게 현 정부가 더 잘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홍범도 장군 논란은 저도 뭐 학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역사 쪽에도 제가 조금은 관련이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는 정부에서 저는 제 친구들이 이제 많이 그 교수들인데 저는 한국의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리스트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홍범도 사례 같은 걸 보면서 그래서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보시면 포용적인 정책을 문재인 정부도 포용적 정책이 포용성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니까 현 정부도 그런 비판의 기준에서 훨씬 더 포용적 정책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그러기를 제가 뭐 저는 교육자로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공전형 민주시민 교육의 그런 정신도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히나 제가 뭐 이런 말씀 예, 드린 건 좀 외람되긴 합니다. 예, 교육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예. 특히 그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혼돈이 없도록 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 5월 그 현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토론자가 그 말씀하신 그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 노인들께 배운 중진국 어른들이 선진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 아닐까. 어느 정책보다 교육 관련 정책은 미래를 생각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도 더 신중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